지금 대북 제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연초에 얼마나 기대가 높았습니까?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우리 온 국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지지부진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답답한 환경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북 제재를 해야만 하는 이유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 정책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대북 제재의 문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먼저 풀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갖고 계신 소신이나 좀 의견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무슨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서 취해진 게 아닙니다. 예. 그 우리가 그 알다시피 2010년에 이제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4월.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예.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그 다음 달에 5.24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그렇죠. 제재라는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그 개성공단을 이제 예. 폐쇄를 한다. 이게 되고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도 그 유엔에서 제재를 뭐 이렇게 정식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공간을 중단했거든요. 박광자 씨 그 피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우리 내부에서도 있던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는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주장도 그런 있는 주장들도 거죠. 그것이 전혀 그 일리가 없는 사안인데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개성공단 그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자 제재인데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경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 봐야지. 그 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저 개성공단을 저 해제를 해서 안 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긴 하지만 이후에 강화된 유엔 제재의 틀에 봤을 때 지금 개성공단을 북한의 걸릴 수 있는 벌크텟이나 부분은 예.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유엔 제재 유엔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확히 또 세밀히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 제재안이 그 이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개가 지금 복잡합니다. 저희가 보기도 예. 지금 제재 결의가 열몇 있는데 개가 막 걸려 있을 겁니다. 인도적인 그 사안까지 전부 다 그 제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죠. 그게 그 너무나 그 제재안이 많다 보니까 예외 조항이 제대로 그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도주의적인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막아본다면 그건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인도적인 부분은 어쨌든 미국도 이번에 유엔 거기서 초안을 만들어서 인도적 부분은 심사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마련은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심사를 받아야 동의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심사는 거죠. 어찌됐든 좀 결국 물꼬를 미국의 허가를 틔워줬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당장 결론 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 부분이 한반도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힘든 그런 국면의 어떤 장애물들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북 제재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살펴본 분에 따르면은 지금 그런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봐야겠죠. 정부가 좀 그거 고민하는 거죠. 그 예외 조항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 그런 것들조차 제재 대상에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예외로 인정해달라. 사실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네. 싱가포르 선언도 거기 보면 남북 정상 간에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도 사실은 남북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제재 대상에서 예외를 해달라. 사실은 그거죠. 인도적 지원 예외는 당연한 거고 이 두 가지가 예외로 포함이 되면 사실 남북 경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철도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는 거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진짜 실제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저는 좀 솔직히 우리 정부 당국이 좀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왜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해야 할 말도 제대로 그렇게 못 하는 것인지 아주 좀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좀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왜 이런 식으로까지 그 제재를 가해야 되느냐라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언론도 좀 떠들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좀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런 그동안의 제재에 있던 어떤 올가미 같은 것들은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점점 그 장벽을 높여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 제재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대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제재가 무슨 절대적인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경직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조금은 창의적인 다른 해법, 뭔가 이걸 돌아갈 수 있는 해법들도 모색해 볼 때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좀 든 부분입니다.